자, 일단 그럼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좀 움직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테마 관련한 이슈가 많아서 오늘은 이제 테마 관련한 이야기를 좀 짚어볼까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과 큰 하락이 반복되는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 시장 상황에서도 많은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개별 종목이기보다는 테마성 상승을 가진 주식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번 주에 상승이 강했던 종목들을 좀 보자면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강한 모습 보였고요. 메타버스나 아니면 쿠팡과 관련된 테마를 탄 주식들이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그러한 테마주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매매하기 굉장히 편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테마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마주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뉴스나 아니면 새로운 재료 같은 게 나왔을 때 수급이 급격하게 몰리면서 주식의 강한 상승을 일으키는 게 테마주입니다. 테마주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명했던 테마주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테마주로 대북 테마주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어져 왔고요. 현재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테마주입니다. 대북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아주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2018년에 혹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어떤 뉴스 때문에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앵커님 혹시 2018년에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아니, 제가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는데 2018년에 대북 관련한 이슈? 뭐가 있었을까요? 정상회담. 네. 미리미리 저에게 좀 힌트를 주고 이야기를 하세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렸고요. 라이브로 모든 과정을 중계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대단한 이슈였습니다. 그러한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테마에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아니면 관광이라든지 그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는데요. 관련된 주식들 중에 뭐 아난티, 현대건설, 좋은 사람들, 현대엘리베이터 이렇게 4가지 정도만 준비해왔지만 거의 비슷한 움직임 보였습니다. 단계 정말 강한 상승 보이면서 2배에서 3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큰 이슈에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걸 테마주라고 하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선행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의 기업 가치를 100%라고 본다면 100%의 가치를 주식 가격에 그대로 반영을 하진 않습니다. 이 회사가 미래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현재 가치에 조금 더 가격을 더해 주식 가격이 되는 거죠. 전망이 좀 나쁘다면은 현재 가치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바로 주식 가격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테마주, 대북 테마주로 인해서 2배, 3배 정도 올랐던 이 주식들은 현재 가치에서 그 정도의 기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2021년이니까 2018년에 이러한 기대치가 있었지만 사실상 대북과 관련된 경제 협력이나 관광 사업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다시피 결과를 알다시피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기대만치 올랐던 그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두 다 떨어졌네요. 네, 크게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큰 종목은 3분의 1 토막이 나고 거의 반 토막이 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홀딩 이때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에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큰 손실을 보고 계실 텐데요. 테마주라는 게 단기에 급한 상승이 있지만 급한 하락도 있기 마련입니다. 회사 가치가 단기간 내에 2배, 3배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 밸류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대북 테마주와 같이 현재 가치에서 기대만큼 올랐던 부분에서 그 기대만큼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그 기대만큼이 그대로 다시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는 상당히 위험한 매매이기도 합니다. 초보자들이나 주식을 처음
경험하는 작년에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이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라고 벌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가장 유명한 또 정치 테마주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야말로 거의 테마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매년 선거 때만 되면 항상 크게 움직이는 주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 테마주의 가장 유명한 안철수 대표의 관련주인 안랩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네. 안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2012년 대선 당시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치에 참여를 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단일화를 추구하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는데요. 안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대 주주가 안철수라는 것 말고는 큰 메리트가 없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한 8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사실상 밸류로는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 당시에 매출의 성장을 보자면 사실 저평가라기보다는 매출의 상승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에서 한 20% 정도의 성장을 뿐이지 8배까지 올라갈 만한 뉴스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그 당시 2012년 대선 당시에 대통령이 됐었다고 하더라도 안랩 같은 경우에 8배 이상의 매출을 가능했을까요? 글쎄요. 그게 정말 가능했을까 싶긴 한데. 예를 들면 현재까지의 매출만 보더라도 그때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물론 똑같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한 20% 정도의 성장이 있었는데요. 그 정도의 성장은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 대선 당시에 대선이 끝난 이후로 안랩은 정말 너무나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거의 주가 가격으로 보면 4분의 1 토막이 나는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대북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기대치가 있습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대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정치 테마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그 특수한 정치인의 뭐 동창이다, 동문이다 이런 이유로 많이 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 테마주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안랩 같은 경우에 이렇게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이후에는 솔직히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앵커님은 혹시 복귀가 완전히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원래 가격대로 다시 돌아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은 단기간에 다시 한번 또 오르게 됩니다. 네. 2017년 되게 심하네요. 네, 2017년 대선이었습니다. 또 대선 때가 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보였는데 그때 가격이 2012년 고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네. 4배가 났던 게 8배가 났던 게 4분의 1 토막이 나고 다시 4배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당연히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슈 소멸로 주가는 다시 한번 또 급격한 하락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치 테마주가 정치인의 행보에 따라서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익성, 당연히 리스크는 너무나 큰데 얻을 수 있는 리스크 대비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사실 또 굉장히 큰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단기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익률을 사실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매매를 하기 위해선 꼭 전문가들과 함께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저희가 2월 23일 날 추천을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서현탄 메탈인데요. 난리가 났죠. 지금 네네. 100% 넘는 수익. 일단 네. 단기간에 또 1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서현탄 메탈 자체의 회사의 밸류는 사실 굉장히 좋은 회사고 전망도 굉장히 좋은 부분은 이미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주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사실 종목을 고를 때 고려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방송에서 밸류적으로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종목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단기간에 100%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정치 테마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 테마주 바이오 테마입니다. 2015년, 2016년에 상당히 많이 바이오의 움직임이 많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코스닥 대장주라고 그때 불렸는데요. 처음에 3, 4만 원 하던 셀트리온이 2015년, 2016년에 10만 원까지 거의 한 3배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상승한 모습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12년, 13년에 증권회사에 다닐 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법인 계좌를 좀 관리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4조 정도였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바이오시뮬러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적었고 잘 알지 못했고 밸류가 그래서 굉장히 비싸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비싸다는 인식에서 3배나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쏟아지고 거품 가격이라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2015년, 2016년 10만 원을 찍을 당시의 시총을 보면 거의 12조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영업이익은 1,800억 정도인데요. 대부분 바이오의 테마에 대한 상승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강력하게 더한 상승을 보이면서 3배 정도가 더 오르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테마주라고 했으면 아까 급격한 상승이 있으면 급격한 하락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셀트리온이라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오른 건 아닙니다. 당연히 등락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테마라는 게 기존 회사의 가치에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만큼의 성장을 보여준다면 이만큼의 주식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셀트리온이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영업이익 1,800억이라고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7,782억, 정확하게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가 10만 원에서 거의 4배 정도까지 올랐는데요. 그렇다면 밸류적으로 사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밸류적으로 제가 설명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테마주였지만 영업이익으로 보여줬다. 그 기대치만큼 보여준다면 이러한 종목은 이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라고 해서 모두 소외하고 너무나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선별해서 좋은 종목을 가져가신다면 큰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오셔가지고 그런 종목들, 전략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